이야기하는 밤. 나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고 남편 부모님도 반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굳이 이 결혼을 해야겠니? 그 말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이 결혼이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결국 둘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형편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남편 집은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집안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널다가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말없이 빨래 바구니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겁먹었나 보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국을 끓여 놓으면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한번 떠보고 말했습니다. 짜서 못 먹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국냄비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끓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청소를 하고 나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청소를 하긴 한 거냐?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빨래를 개어놓은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은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이게 밥이냐? 이렇게 해서 집이 깨끗해지겠냐? 요즘 애들은 기본도 없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텼습니다.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만 내 편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사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어도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생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잠깐 볼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 줄 알았습니다. 직장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순간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동이 한번 울렸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 나는 그 문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나오기 전에 화면이 다시 꺼졌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편 휴대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자주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소파 위에 잠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금 화면을 넘기자 메시지가 몇 개 보였습니다. 대화 상대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조금 내려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도 너 좋아했어.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아주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다가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갈라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가방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나를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 쪽으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깐 뒤에 검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춰 있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우리 아들놈이 밖에 놔두는 걸 먼저 알았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착한 내가 미련하게 참고 살까봐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서 정 떼고 새 인생 살아라.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잠깐 뒤에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모아둔 돈이다.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